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엠맥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S&P 500에서는 0.58%,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1.18% 올랐습니다. 어떤 주식들이 오늘의 랠리에 기여를 했는지 보면요,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54% 정도 기여를 했고, 애플에서 15%, 그리고 아마존에서 9% 기여했다는 것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 언더퍼포먼스했던 주식은 테슬라로, 테슬라가 하방압력에 있어서 약 10% 정도 기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가격을 한 차례 더 내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주가가 고평가가 되었을 때 왜 조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참고로 시장은 매번 잊어버리니까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립니다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첫 번째 생산 관련 소식은 이렇게 7월 17일쯤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주가는 290달러대로 오늘날 기준 거의 전고점에 위치했었던 상태였습니다. 뉴스 기사는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의 결과물입니다.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은 25.16%로 이러한 수치는 이미 2024년과 2025년의 성장률을 전부 내포한 성장률입니다. 이러한 성장률 대비 그때 당시 테슬라는 약 62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었으니 25%한 성장률 대비해서 2.5배나 더 비싸게 더 거래가 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미 웬만한 호재들과 프리미엄은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는 주가의 흐름을 보고 스토리가 짜여지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보고 투자하면은 비싼 가격에 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리 캐시플로우 기대 수익률을 보시면요, 애플을 제외하고는 연 3%도 안 됩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높였는지라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면은 연 5.5%는 개런티로 주는데, 연 기대 수익률은 엔비디아는 0.4%, 그리고 테슬라는 0.8%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7%가 올랐지만 연 기준으로 따져본다면은 오늘의 7% 상승이 유지될지 말지는 올해 말까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 또한 테슬라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평가나 적정 주가 때 추매를 해서 비중을 늘리지 고평가일 때는 비중을 전혀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멤버십 분들과 함께 비중을 많이 늘린 섹터는 원유 섹터로 오비인 옵시딘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연 기대 수익률 10%가 넘습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 6월 3일날 이미 섹터 로테이션이 기술주에서 다른 곳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미리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 그냥 단순히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섹터 로테이션이 여기 기술주에서 원유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기술주의 경우는 리딩에서 위크닝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레깅에서 임프루빙 쪽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음을 미리 분석을 드렸습니다.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주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한 뒤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원유주에 포지셔닝을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 7월 21일날 SPYG와 SPV 차트에 있어서 growth에서 value 쪽으로 정말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8월 12일 기준 원유주들은 이미 제법 나쁘지 않은 상승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바이탈 에너지인 VTLE는 35%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섹터에 있어서 상승 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펀더멘탈 대비해서 테크 수주와는 다르게 여전히 원유 섹터들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경우 유가가 약간 빠지면서 다시 82.38달러를 기록하게 되었지만 원유 펀더멘탈이 약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가 쉬지 않고 약 22%가량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요의 경우는 세계의 기관인 OPEC과 IEA, 그리고 EI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IEA에서 24년 1분기에 잠깐 수요가 내려간다고 예측하고 있을 뿐, 장기적인 원유 수요는 이렇게 2023년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24년까지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바로 높아지고 있는 마진율과 실제 제품 가격입니다.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제가 매일매일 원유 펀더멘탈 내용을 업데이트해드리면서 주가의 하락은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만, 2023년 가솔린 가격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디젤 가격 또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년이 아닌 이렇게 다른 해들을 보시면은 마진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랫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4년의 가솔린 가격과 디젤 가격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이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서 유가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제 마진이 높다는 것은 높은 유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섹터는 몰라도 원유 펀더멘탈은 매우 강하며 이러한 분석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및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를 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거시기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달러는 벌써 103달러를 넘은 상태로 달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빅스는 마찬가지로 함께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빅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달러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를 가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달러는 모든 통화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앞으로 달러가 강해질지 또는 약해질지 판단하고 싶다면은 다른 통화의 흐름의 분석은 필수적인 것이며 그 흐름을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앞으로의 달러 흐름을 예상할 수 있고 달러가 강해지면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및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요.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은 인플레이션의 약세 그리고 주가의 상방 압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흐름을 보고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유로화의 차트를 보면요. 장기적으로는 상향 트렌드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상승 트렌드가 무너지면은 애플처럼 하방 트렌드가 잡힐 수 있고요. 1.06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로화의 약세를 그리고 달러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영국 파운드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상승 트렌드가 한 차례 무너졌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1.27달러에서 1.22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는 반대로 강세로 잡히게 됩니다. 미국 달러 이엔화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BOJ에서 YCC를 1.0%까지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엔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당연히 달러는 강세가 됩니다. 분모에 있는 엔화가 약세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차트는 올라가고요. 그 말은 반대로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성장률은 6.0%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에서의 GDP 2분기 성장률이 6%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이며 GDP 성장률은 Real Growth와 Inflat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GDP 성장률이 6%라는 것은 Real Growth에서 동반된 것이 아니라 Inflation에서 동반된 것으로 인플레이션은 일본에서도 재점화되고 있으며 보시면 이렇게 일본 10년 국채금리는 0.6%를 갱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중앙은행에서 0.5%가 되면은 yield curve 컨트롤을 해서 다시 이렇게 국채금리를 낮추는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상한선을 1%까지 올린다고 했으므로 일본 10년 국채금리는 1%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갈 것이라고 몇 주 전에 분석을 드렸고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 이렇게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은 그게 바로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반영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0.6%까지 올라갔고요. 일본 10년 국채금리가 1.0%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주황색 차트인 여기 미국 10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상방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과 미국 10년 국채금리의 움직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주식의 펀더멘탈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S&P 500의 주가는 하락하고요. 하락하면 상승하는 등 이러한 상관관계는 이때를 빼고는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가 정상적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10년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고 반대로 떨어지면 상방압을 받는 것이 그게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하나의 영상에서 매크로적인 측면을 전부 다 담기엔 힘들기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텔레그램 멤버십 및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투자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